안녕하세요. 인텔에서 270K 플러스가 출시됐죠. 저도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65K를 쓰고 있었거든요. IS77XT 방열판에 펜텍 3CT 펜을 장착해서 잘 쓰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CPU만 270K로 바꿔서 테스트를 해보면 시작부터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38,000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270K는 기본 세팅에서도 40,000점 이상이 나와야 정상이니까 쿨링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작고 가벼운 스몰 폼팩터 PC만 사용했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컴퓨터 성능이 부족한 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블렌더 작업 시 이렇게 뚝뚝 끊어지기도 하고요. 영상이 점점 길어지고 효과가 많이 들어가면서 인코딩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사양 작업용 PC를 빌드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살펴보죠. 케이스는 SSUPD사의 메쉬룸 SV2입니다. 3펜 그래픽 카드와 수냉 쿨러를 장착할 수 있는 케이스 중에서 가장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죠. 유명한 폼디를 한번 써볼까 고민을 좀 했는데요. 바닥 면적도 작고 고사양 세팅이 쉬운 메쉬룸 S를 선택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구입했다가 빌드하지 않고 팔아버렸는데 그때는 전원 버튼이 뒤에 있었거든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 전면에도 버튼을 지원합니다. 파워는 SF1000입니다. SF750의 상위 후속 모델이죠. 작은 크기에 조용하고 안정적이며 슬리빙 케이블까지 있어서 스몰 폼팩터에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신형 케이블이 구형 대비 조금 더 얇고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커넥터가 독자 규격으로 바뀌었습니다. 커스텀 케이블을 만들려면 이것도 따로 구해야 합니다. 조금 비싼 가격대와 흰색이 없는 걸 제외하고는 SFX 사이즈에서는 대체할 제품이 없습니다. 메인보드는 아수스 로그 스트릭스 B860i를 그대로 쓰고요. 메모리도 킹뱅크 64기가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SSD는 기존의 커세어 MP600 하나를 사용했는데 삼성 990 프로 4TB를 하나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프리미어 프로와 블렌더에서 원활한 작업을 위해 VRAM 16기가의 5070 Ti 제품을 구입했습니다. CPU 쿨러는 순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280 사이즈 중에서는 NGXT 크라켄 엘리트 모델과 아틱 리퀴드 프로저 3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NGXT 모델은 스크린이 있어서 꾸미기가 좋고요. 아틱 모델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라디에이터와 팬이 두꺼워서 성능이 더 좋습니다. 또한 펌프 모듈에 팬이 추가로 달려 있거든요. ITX 보드 상단부도 과열이 되면서 전원부와 SSD에도 스로틀링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함께 시켜줄 수 있는 아틱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빌드를 시작해 볼까요? 자, 빌드는 이렇게 다 했고요. 빌드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인보드 뒤에 두꺼운 방열판이 달린 SSD는 장착하기 어렵습니다. 1cm 정도 되는 SSD를 장착했더니 그래픽카드와 간섭이 발생하네요. 스탠드오프 나사를 길게 해서 메인보드를 띄워주면 가능은 한데요. 이렇게 하면 메인보드 쪽 공간이 좁아져서 수냉 쿨러 케이블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메쉬룸은 공기 유입이 원활하기 때문에 라디에이터는 전면 배기로 달아줬습니다. 메쉬룸 케이스에 1mm도 안 남기고 딱 맞게 장착이 됩니다. 스펙상으로는 안 맞는데 전면 프레임을 분해해서 장착하면 들어갑니다. 팬이 눌리거나 하지도 않고 그냥 딱 맞습니다. 아틱의 수냉 쿨러 펌프 모듈은 아래쪽으로만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펌프 케이블을 정리하기가 난해해졌습니다. 원래 유리를 덮어서 사용하려고 했는데 이 모습은 굳이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펌프 모듈에 있는 팬이 SSD와 메모리 쪽을 식혀주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만 장착이 되니까 바람이 쓸모없이 위쪽으로만 갑니다. SF1000 파워의 전원 케이블은 길이가 타이트합니다. 안 보이게 숨기고 싶은데 길이가 짧아서 최단거리로만 연결됩니다.
파워의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주면 소켓 길이의 간격이 약간은 더 가까워져서 더 좋습니다. 남는 공간 없이 알차게 조립은 잘 됐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 후 시네벤치 23 기준으로 43,879점이 나오며 이때 최고 온도는 82도입니다. 타임스파이는 26,278점으로 5070 Ti 그래픽카드의 점수가 잘 나오고요. 발을 출력해서 달아주고 책상 아래 두면 펌프의 소음도 안 들리겠죠. 개인적으로 메쉬룸에스는 정말 훌륭한 케이스라 생각합니다. 제작자가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설계한 게 느껴집니다. 딱 한 가지 단점은 철판이 얇아서 낭창거리는데 이게 조금 아쉽고요. 후속 모델이 나온다면 철판은 더 두껍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전체 가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는 대부분의 부품을 예전에 구해서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 구할 수가 없죠. 현재 다나와 신품 최저가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총 655만원 정도 나오네요. 요즘 컴퓨터 가격이 정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고사양 작업용 PC를 완성했고요. 앞으로 이 컴퓨터로 스몰 폼팩터 영상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